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기사들의 그 제목들 보면 이 정부,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 라는 이런 제목의 유형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로 가고 있나? 전체주의로 가고 있나? 어? 어느 나라로 가고 있나? 이 나라의 목표 지점이 어디냐? 등등의 얘기가 참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나.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 시평에 이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이 쓴 글이 상당히 많은 느낌을 주기에 이 글을 함께 공유하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무너지는 나라를 다시 세웠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많이 말합니다. 쓰러져 나가는 나라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웠다는 겁니다. 문정부가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은 진심일까요? 가식일까요? 아마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자기가 예를 들면 다시 세웠다. 그런데 나쁜 보수 적폐 세력을 괴멸시켜서 주류를 교체했으니까 또 서초동 국민,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던 그 외침을 받들어 검찰과 교육개혁에 착수했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제거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하겠죠. 그 측면에서. 그래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자기 나름대로는 적폐 세력을 제거하고 주류를 교체하고 또 서초동 국민의 외침을 받들어서 교육 개혁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대학 입시 교육을 갖다가 확 바꿔버리고 검찰 개혁하고 검찰 개혁하려고 윤석열을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으니 잘 됐다고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잘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말이죠. 80%가 거짓말, 속으로 그럽니다. 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사람 누가 지금 경제가 나아진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그 말에서도 자기 확신이 느껴지는 문 대통령은 자기 확신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평균 재산 15억 원, 올 3월 현재로 청와대 실세들이 구중궁궐에서 일하니 없는 자의 고단한 삶을 알 턱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평균 15억 원의 재산들을 가진 그 청와대 실세들. 구중궁궐에서 있으니 월급 많이 받고 이렇게 있으니 권력 있고 하니 정말 고단한 삶을 알 턱이 없죠. 시민들의. 또 고민정 대변인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듣고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조차를 모릅니다. 쌓아두면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써라 이런 얘기를 대변인이 했습니다. 나라 돈을 마구 퍼주며 담배꽁초 줍기 등으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다가 늘리니 고용률은 올라가죠. 빈부격차도 해소된다고 그렇게 믿는 모양입니다.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 여성 대변인이 뭘 안다고 쌓아두면 썩어버린다면서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희들은 정말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민심은 대통령의 시각하고 다릅니다. 국민은 적대적인 두 진영으로 갈려가지고 만인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죠. 정의와 공정은 이미 붕괴했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정의, 공정 외쳐도 믿는 국민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지지자들 외에는. 왜? 정의, 공정이라는 게 이미 조국에서 봤잖아요. 정의가 없고 공정이 없었다. 정말 주구장창 주야를 갖다가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밤잠 안 자면서 고생하면서 줄임배를 움켜쥐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 그 많은 국민들의 학생들, 그 학생들 열심히 또 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그냥 공부를 하려고 바둥거리면서 하던 이 학생들, 국민의 학생들이 정경심의 조국의 자녀를 보고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 딸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좌절, 절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그런 불가해한 망령에 사로잡히기 10중 8구였습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에?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위 공정, 정의,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붕괴돼 버렸습니다. 벌써 붕괴된 증거가 조국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면은 괜찮은 겁니까? 그거는 정의롭고 공정한 건가요? 자영업자들 보십시오. 다 낮아빠졌습니다. 다 낮아빠졌습니다. 서민은 평당 1억 원짜리 미친 아파트 값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나 싶을 정도로 익숙해진 소위 북한의 신형 미사일 팍팍팍팍 새벽에 그것도 아주 새벽 동력에 쏘아대는 그 불꽃놀이 하나 싶을 정도로 익숙해진 북한의 그 미사일, 신형 미사일이 언제 서울로 떨어질지도 몰라 국민들은 수시로 마음이 졸이며 떨고 있습니다. 다시 무너지는 나라의 현실이 바로 이러할진데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모르겠다고 이 고수석 논설위원은 여러 번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지?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뭐야? 이게 뭐야? 겉으로는 혁신, 포용, 공정, 평화를 내걸었는데 이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말이라서 도대체가 이 문재인 정권이 통치하는 통치 이데올로기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바로 예? 이 고대훈 고수석 논설위원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의 이 질문은 상당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속칭 진보라고 자칭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애써 자본주의라고 감추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또 포용 성장은 1980에서 90년대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이 좀 좋게 얘기해서 미테랑이 한 정책을 벤치마킹 한 겁니다. 네. 좌파의 그 사회당 정부가 했던 사회주의 경제의 실험입니다. 그게. 당시 미테랑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키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 다음에 공무원을 막 일자리를 늘려가지고 공무원들 공공부문에 그냥 일자리를 늘리고 왜? 돈으로 늘려야 되니까 일반으로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공자리 국가 세금으로 낸 걸로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무원을 대량 양산해내는 겁니다. 대기업을 갖다 국유화를 할 만한 건 다 감행하려고 하다가 그냥 경제가 너무 엉망이 되자 그거는 선뜻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실업, 재정 적자에 허덕였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무원 감축, 해고 완화, 부유세 폐지 뭐 이런 걸로 경제를 이제 되살릴 그 다음에 올 마크롱 대통령의 그 처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정 적자에서 미테랑 정부가 이제 망해가고 이제 곧 국민들의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수준으로 불만이 평배되자 그 다음에 바로 30대의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하기 이랬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공무원을 갖다 과감히 잘라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엄청 증원했죠. 예. 그 다음에 해고를 잘 못하게끔 해고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부유세라는 걸
잔뜩 올려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좌파 정책을 하려고 했던 그 부유세를 만들어 놓은 걸 부유세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 30여 년 동안 프랑스가 유럽의 환자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 병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프랑스가 조금 안정을 찾은 듯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익히 프랑스, 독일, 영국을 아는 사람이면 이 프랑스가 가장 진화된 나라라고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병든 환자 취급을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은 통치자 미테랑 대통령이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정신적으로. 네. 그래서 통치를 함부로 하다가 국민들에게 정을 맞은 거죠. 그러자 30대 마크롱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 나라를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남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선심성 포퓰리즘까지 그냥 닮으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빚폭탄을 갖다가 넘길 작정지 나라 국간을 텅텅 지금 비우고 있습니다. 내년에만 60조 원 빚까지 내가지고 500조 원 예산을 흥청망청 쓰겠다고 그런 재정 중독 중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찰나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좀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이념으로 밀어붙인다고 그 경제가 됩니까? 그러면 경제학이 왜 있고, 경영학이 왜 있고, 사회학이 왜 있고, 법학이 왜 있습니까?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나라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철학이어야 합니다. 아니 경제를 갖다 이념으로 그냥 밀고 나간다면은 이 나라 망하는 거 지금 한참 많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에? 그리고 이 강남 좌파의 그 사회주의 실험, 이 소위 지금 이 블룸버그 통신이 대한민국을 단적으로 한마디를 딱 표시했습니다. 강남 좌파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 경제가 계집안에 있는 신세가 되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얼마 전에 조롱을 하듯이 한국 경제를 얘기를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강남 좌파들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자기는 돈도 펑펑 쓰고 온갖 것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좌파랍시고 강남좌파, 그걸 강남좌파라죠. 사회주의 실험을 해서 과거에 아시아의 호랑이, 2년 반 전에는 아시아의 호랑이, 예? 타이거 오브 에이시아,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말이죠. 지금은 계집안에 있는, in the doghouse, 계집안에 있는 신세가 되었다. 예,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은 우리를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아주 잘 본 거죠. 블룸버그 통신이. 사회주의 고상함에 현혹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 그거는 그냥 읽고서 넘어가는 거고, 이런 게 사회주의다 정도 알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이 나라 백성을 이렇게 토탄에 끌고 가려 하십니까?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치스 히틀러. 그 히틀러도 자신의 정치 조직을 갖다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이라고 이렇게 딱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했습니다. 지옥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뭐 이름 비슷비슷해요, 그냥. 예? 이 독재나 전체주의는 전부 다 그런 부분, 레닌 스탈리니즘, 다 그게 그겁니다. 네. 이 정권이 또 하나 재미난 건 뭐 민족주의 합니다. 민족주의. 지금 민족주의 감정이 있습니까? 국민들? 아니, 아침 되면 새벽에 미사일 쏘아대고 말이야. 금강산도 우리하고 약속을 아버지가 해놓고 50년 독점 개발권, 50년간 독점 이용권,
금강산 개발을 그 돈을 갖다 5천억 2003, 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몇 년 15년 만 15, 6년 전에 화폐가 치면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거의 한 1조 가까이 안 됩니까? 그 돈을 갖다가 현정은 보십시오. 현대아산이 그걸 이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돈을 갖다가 선친이 한 위협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한마디로 백두산 한번 가서 백마 한번 딱 타고 와서 허물어버려요. 난 꼴도 보기 싫어. 허물었습니다. 또 그것이 또 왜 허물란데 언제까지 안 허물어 하고 또 혼이 난 그것이 왔는데 이거 쉬쉬하고 있죠. 우리 통일부는 쉬쉬를 잘해요. 그래서 쉬쉬부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쉬부. 네.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 이 정권은 민족주의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우리 민족끼리 뭐 평화경제 이게 뭡니까? 경제가 평화라는 건 경제가 융성해야만 돈이 많아져야만 평화로운 거 아닙니까? 이 평화는 다 같이 굶고 다 같이 배급을 몇 개 쌀 몇 그램 이렇게 보리 몇 그램 옥수수 몇 그램 받고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 경제를 원하는 것인지요? 그런 경제입니까? 평화 경제. 이런 감성적 구호를 호명해서 대한민국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종족민주주의로 묶으려 합니다. 종족민주주의. 종족민주주의요? 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15만 북한 주민의 환호를 받았죠. 네. 아마 감격했을 그 얼굴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감격한 모습입니다. 남쪽 대통령 얘기도 나오고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함께 어떻게 살아요? 나누기 2해서 삽니까? 자유도 나누기 2가 됩니까? 그러면서 역설 아무리 했지만 삶은 소대가리, 남조선 집권자 이런 모욕을 참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모욕을 참는 것도 포용적 민주주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까? 이 민족주의가 한국에선 분열적으로 돌변했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진영을 친일파라고 그러고 반민족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증오와 분노를 갖다가 불러내고 지금 적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12대 경제대국이 3대 세습 젊은 독재자한테 굽신굽신 하게 하는 민족주의가 배척의 도구로 변질됐다고 이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민족주의에도 그러니까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개혁이란 미명으로 검찰개혁, 교육개혁 하는 거 저 쳐다보십시오. 반듯한 윤석열 검찰총장 자기가 임명을 해놓고 적폐수사 잘했다고 임명했습니까? 아니 자기네 편들도 우리 편들도 엄정하게 비리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분해라 처리해라 이렇게 말해서 그걸 그대로 지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검사들은 그렇게 정말 주야로 고생하면서 그 실천을 외롭게 하고 있는 그 검찰 향해서 또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회오리 바람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를 통해서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촛불을 갖다가 독점한 듯 적폐청산에 이어가지고 사법, 검찰, 언론, 교육 이런 데다 개혁대 반개혁으로 반동, 이분법으로 그냥 들이대가지고 지금 난리들 났지 않습니까? 코드하고 이념으로 묶인 자기 편을 갖다가 심어 조직을 장악하게 하는 사법개혁이 그랬고 다른 개혁들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일사불란하게 정권의 목적에 봉사하는 전체주의적 표현들이 이제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검찰 윤석열을 향해서 집중 포화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러다가 참지 못해서 죽이면은 산화하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의 영웅이 됩니다. 누가? 윤석열이가요.
그리고 검사들이 당해 지금 시대의 검사들이 대한민국의 영웅이 됩니다. 마지막 최종 검찰을 향해서 온 힘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정권의 목적에 봉사하는 전체주의적 계획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제도가 뒤집히고 멀쩡한 특목고가 사라지고 그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하기만 합니다. 폭풍우가 내리고 난 다음에 고요가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왕적 청와대 정부를 개혁하라고 비판은 묵살되고 하나됨을 자기식으로 하나되라 강요하는 공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장담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소위 경제적 사회주의, 분열적 사회주의, 분열적 민족주의, 획일적 전체주의, 이런 게 잡동사니가 돼서 섞여가지고 아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 혼란 지경에 빠졌습니다. 지금 저 광화문 광장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거는 무엇이냐? 촛불, 서초동 촛불 국민하고 다르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광화문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왜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주야로 토요일이면 또 철회하며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문 정권이 물러설 때까지 그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민이 왜 그러는가? 그러면은 통치자라면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광화문에서 저렇게 철야 기도를 하지? 왜 저렇게 모여서 함성을 지르지? 내가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좀 반성을 해볼까? 이거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성찰의 시간. 말은 성찰, 조국이가 성찰을 몇 번 쓴 줄 아십니까? 청문회에서. 그저 뭐 하면 성찰하겠습니다. 거짓 성찰. 조국의 거짓 성찰. 거기서 청문회에서 성찰을 몇 번 했는지 세알라 보세요. 성찰이란 말을. 모른다, 성찰. 모른다, 성찰. 모성, 모른다, 성찰. 네. 모성애가 아니고요. 모른다와 모자와 성찰의 성자, 모성. 그날, 청문회 날 조국의 입에서 그런 것이 튀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수사를 받으러 가서 묵비권을 8시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다가 법무부 장관에다가 민정수석을 했다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까무러칠 정도가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분열적인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경제적 사회주의 또 획일적인 전체주의가 뒤범벅된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굴복한 프랑스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식 사회주의를 성공시키겠다는 것인가? 남과 북, 내 편과 내 편 가르는 민족주의를 고집하겠다는 뜻인가? 계획을 빙자해서 꿈틀거리는 전체주의를 방관할 것인가? 선상발랄한 살인범일지라도 고문과 처형만이 기다리는 그런 것을 자행하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는 비인도적 처사를 보면 인권을 입에 달고 사는 진보 정권이 도대체 그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표시합니다. 누가요? 중앙일보 시평을 쓴 고대훈 수석 논설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마지막에 주문을 합니다. 19일 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 원초적 질문들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다. 이게 요구사항입니다. 네. 조금 그날 기다리겠습니다. 19일. 국민들도 많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혹시
방향을 바꿔서 대한민국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국민들은 많이 경청할 겁니다. 이 고대훈 수석논설위원의 이 글은 총체적으로 2년 반을 갖다가 리얼하게 표시했습니다. 상당히 대한민국 언론은 지금 언론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핍박받는 언론의 자유 속에서도 독야청청하는 언론들이 있어서 이 언론을 국민들에게 전하고 국민들이 감동하고 국민들의 힘을 얻고 그래서 뭉치고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존립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무서운 독재법, 이것이 통과되는 날이면 대한민국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